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신희의 단가 6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좀 볼게요. 제목은 단가 6장인데 단가라는 거는 짧은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짧은 형식의 노래 뭐가 있었죠? 시조가 있었죠. 시조. 요렇게 세 줄짜리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음보, 장부의 하울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사음보로 되어 있는 세 줄짜리 짧은 노래를 우리는 시조라고 했고, 짧으니까 단가라고 했어요. 자, 6장은 뭘까요? 6장은 이 시조가 6개가 세트로 붙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가 6장에서 6장은 6수짜리 연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연시조. 그치? 연시조라는 거는 시조가 여러 개 붙어있는 형식. 자, 그러면 이 단가 6장의 제목은 받고 이 노래가 창작된 배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신이라는 사람은 언제 누구 때 사람이냐면 광해군 때. 자, 광해군 때 창작된 작품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광해군 때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영창대군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광해군과 영창대군 이복 형제죠. 그런데 영창대군이 임목대비의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창대군이 이제 그 왕 위에 올라야 되는데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창대군은 항상 자기의 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유배를 보내죠. 그러면서 영창대군의 엄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사건. 그래서 영창대군은 어떻게 보면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복 동생이고, 그치? 그리고 임목대비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폐위시켰다라는 거에서 이건 심각하게 유교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이신희 같은 신하들인데, 이 이신희 같은 이런 신하들은 광해군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소문을 올렸는데 광해군이 열이 받아서 이제 그 상소문을 올렸던 그 신하들을 다 유배를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신희는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이 단가 6장은 함경도로 유배를 가서 적은 시조, 연시조. 그러면 이거 유배문학이네. 그럼 유배문학은 보통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나 정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면 억울해요가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했어요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신희는 유배지에 갔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는 정당한 이유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요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잘못한 게 맞아. 네가 잘못한 게 맞고 내가 잘못했다고 상소문을 올린 것도 후회하지 않아. 응? 하지만 이 유배 생활은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유배 생활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내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단가 6장을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럼 장부의 하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로서, 내가 남자로서, 사내로서 해야 할 일을, 사업은 해야 할 일, 아는가 모르는가.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너는 아냐 모르냐. 그럼 그게 뭔데?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효제 충신, 지금 이 유교적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가치, 효제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사건은 효에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영창대군, 이 의붓 동생을 죽였던 영창대군을 폐위시킨 그 사건은 제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효제 충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이건 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그리고 어즈버 인도에 하올 일이 다만인가 하노라.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장부의 하올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지금 몰라서요? 아니죠, 그죠? 이거 서리법이에요.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하고 계속 서리적인 표현,
질문을 통해서 그죠?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죠. 자, 그럼 장부의 하월 사업이 뭐다? 바로 효제 충신이다. 이 유교적인 가치,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럼 효제 충신이 뭔데? 효는 부모님, 그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제는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충은 임금과 나 사이, 신하 사이의 어떤 충성심. 그리고 신은 친구, 벗 사이의 어떤 우애나 믿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는 아까 임목대비, 그지?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그 사건, 요거에 어긋나는 거죠. 제는 누구였지? 아까 영창대군. 그지? 그래서 이제 효제 충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기반에 깔고 있는 거예요.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는 감탄사죠. 감탄사. 인도에 사람으로서 사람된 도리로 할 일이 다만인가,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다만 이것뿐인가 뭔데? 바로 효제충신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 내가 한 일은 맞는 일이야. 유교적 가치, 이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되게 당당하구나, 떳떳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장 볼게요. 남산의 많던 소리 어디로 갔단 말인고 에서 남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을 나타내요. 서울. 자, 그러면 이 서울을 나타내는데 서울에 뭐가 있는데 조정이 있잖아. 그지? 한양. 응? 그래서 남산에 많던 소나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러면 이 소나무는 뭘까요? 옛날부터 소나무는 지조, 절개, 충성심 이런 거를 나타냈죠. 그러면 이 남산에 그 많던 소나무들, 그 소나무는 충신을 말하는 거예요. 충신들. 이 충신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다 사라졌어. 난후 부군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여기서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그 사건 때문에 다 유배간 사건들. 그래서 난 이후에 부군은 도끼 정도로 해석할게요. 도끼가 그다지도 날래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도끼 때문에 소나무들이 어때? 다 잘렸어. 그래서 다 유배 갔어 라는 거죠. 지금 다 유배 갔잖아. 지금 그 충신들이. 두어라 우로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우로는 비와 이슬인데 비와 이슬이 깊으면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와 이슬은 플러스죠. 왜요? 이게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소나무들이 지금은 없어. 현재는 부정적인 상황이야. 없어. 그런데 이 난 이후에 부군은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겠죠. 그죠? 도끼들, 소나무를 자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 도끼들이 그다지 날래단 말인가. 아이, 놔둬라. 우로 곧 깊으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볼까 하노라.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난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난을 첫 번째 아까 그 임목대비 폐위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당시가 지금 1600년대인데 150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임목대비 폐위 사건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군은 완전히 부정적인 거고 그리고 우로는 긍정적인 대립되는 시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충신들이 다 숙청당했어. 다 유배 갔어.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노라라는 거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거죠. 그러면 그 긍정적인 미래는 뭔데? 지금 이렇게 유배간 다 잘려버린 소나무들이 뭐 하는 것? 복귀하는 것. 정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장 볼게요.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자, 그럼 창밖에 새우가 온대. 새우는 비야. 비, 가랑비. 그리고 뜰가에 제비가 날고 있어.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적객은 유배객을 말하는데 그럼 유배 온 사람 누구야? 유배객. 나잖아. 그치? 화자야, 화자. 이 화자의 회포, 시름,
슬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슬픈 마음을 무슨 일로 끝이 없어서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저 제비가 뭐 하는 것,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한숨 쉬고 있어. 뭘 보고? 저 제비가 난 걸 보고. 그럼 봐봐. 제비는 날아다녀. 자유로워. 그치? 그런데 나는 어때? 한숨이나 쉬고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유배지에 묶인 몸이니까. 그럼 이때 제비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나와 무슨 관계? 이 적객과 대조되는 관계로서의 제비야.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제비가 나오는데 제비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의 제비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상황의 제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적객에게, 적객이 아까 뭐라 그랬지? 유배객이라 그랬죠. 유배객. 그럼 유배객은 누구야? 나야. 그지? 그래서 적객에게 벗이 없어 외로워 지금. 공량의 제비로다. 오, 제비 나왔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제비가 짹짹짹짹 하는데 하루 종일 너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느냐.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다가 많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 풀어낸 시름은, 내 슬픔은 너만큼이나 많아라고 해석했는데 이번에 그 무슨 어디 수능 특강 무슨 책에 보니까 여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를 너가 있기 때문에 내 시름을 풀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적객에게, 적객은 유배객, 나를 말한다 그랬어요. 적객에게 벗이 없어. 아, 얘 지금 외로운 상태구나. 그치? 외로운 상태야. 공량의 제비로다. 그래서 제비는 나의 벗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비랑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즈버 이거 감탄사라 그랬죠? 내 풀어낸 시름은, 내 풀어낸 슬픔은 너만큼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슬픔을, 내 시름을 풀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제비는 자신과 어떤 존재? 유사한, 그치? 유사한 처지에 있는 존재. 아까 앞에 나온 제비, 뒤에 나온 제비 의미가 다르죠. 앞에는 제비가 나랑 대조되는 플러스 제비였잖아. 근데 얘는 좀 나처럼 슬픈 제비야. 그래서 제비 두 가지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명월 뭐야? 밝은 달이죠. 인간에게 믿음직한 벗은 달밖에 또 있단 말인가? 있어? 없다 이거죠. 서리법이네. 천리를 멀다 아니여 간데마다 따라오니. 천리, 지금 여기 어디라 그랬죠? 함경도로 유배 왔다 그랬죠.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저 달이 내 옆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함경도로 천리나 멀리 왔는데 천리를 멀다 안 여기고 간데마다 따라오니. 천리는 바로 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함경도, 내 유배지 사이의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죠. 엄청 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리는 한양, 그러니까 서울과 이 유배지 사이에 어떤 정서적,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천리를 멀지 않다고 여겨서 간데마다 따라오니. 누가? 명월이. 어즈벅,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감탄사 나오고, 반가운 옛 벗 누구예요? 명월이죠. 그죠? 다만 너인가 하노라 했으니까 이 명월을 의인화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여기서 매화 나왔다. 매화는 당연히 뭐의 상징이야? 지주절개의 상징이잖아. 그치? 설월에. 그럼 설월이라는 거는 엄청 추운 밤이네. 그치? 눈 온 날 밤이니까 설월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구나. 그럼 매화는 보통 지조절개 충성심, 충신을 상징하는데 매화의 향기 당연히 뭐예요? 충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신의 충성심.
충성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유배를 왔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설월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매화는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 그러면 이 매화의 향기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향기는 변하지 않는다.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그러면 호접은 누굴까요? 호접은 원래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이 향기가 뭐였어? 충성심이었잖아. 그럼 이 나비는 누구냐면 임금님이에요. 광해군. 그래서 이 임금이 나의 이 지조와 나의 이 충성심을 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슬퍼.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조는 지금 유배온 상태에서 외로운 상황, 그리고 또 나의 지조절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단가 6장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다시 볼게요. 장부의 하올 사업 뭐예요? 효제 충신, 그치? 그리고 인도의 하올일, 이게 지금 다 효제 충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 충신 밖에 또 할 일이 또 있는가? 없다. 서리법이죠. 그쵸? 서리법. 네, 어즈버 인도에 하올 일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여기에 또 뭐 나왔나? 어즈버 나왔네. 어즈버, 그치? 감탄사, 그치? 영탄적 어조,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고, 하노라 이런 데에서도 영탄적 어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즈버 인도의 하올 일은 바로 효제 충신인가 하노라. 이거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함을 드러낸다. 만약에 뭐 유배지에서 자신의 죄를,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은 효제 충신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남산의 많던 소나무 어디로 갔단 말인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소나무죠. 소나무는 지조절개의 상징.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말하는 거. 남산은 어디? 서울 조정. 근데 그 조정에 있던 충신들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다 유배 갔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이거죠. 난 이후에, 나는 뭘 나타낸다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임진왜란 이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부군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여기서 부군은 뭐다? 도끼들. 그럼 도끼들은 부정적 상황, 이 소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는 부정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난 이후에 부군이 그다지 날랜단 말인가? 너무나 날쌔. 두어라. 에이, 놔둬라. 이것도 감탄사입니다. 에이, 놔둬라.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우로가 뭐라고? 비와 이슬. 그래서 이건 상황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 3장.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여기서 새우는 비를 말하는 거, 가랑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날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우는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겠다. 그치? 비가 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비는 나랑 어떤 관계라 그랬죠? 대조라 그랬어요. 왜요? 이 제비는 날아다니는 애, 그치? 날아다니는 애. 근데 나는 묶여있는 처지, 그치? 적개의 회포. 그래서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여기에서 무슨 법 나온다고 할 수 있냐면 대구법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 대구, 그치?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그러니까 유배객의 회포, 슬픔은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의 비비를 보고, 저 제비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느니. 그럼 여기서 이 한숨 겨워 한다는 것은 내 시름이 깊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제비는 어떤 존재? 나랑 대조되는 존재로 볼 수도 있고, 나의 정서를 고조심화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숨 겨워한다 라는 건 더 슬퍼한다, 이런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지. 객관적 상관물, 그지?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잖아. 나랑 대조돼서 나를 더 슬프게 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적객의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이번에 나오는 제비는 친구 제비라 그랬어요. 지금 유배객, 나에게 벗이 없어서 나 너무 외로운데 공량의 제비만 내 처지, 나에게 벗이 되어주고 있어. 자,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어즈버 감탄사, 내 풀어낸 시름 널로만 하노라. 너만큼 많구나. 또는 너로 인해 내 시름을 풀어낼 수 있구나 정도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없다. 서리법이라 그랬고, 유정한 벗, 믿음직한 벗은 명월 누구라고? 밝은 달이라고. 그럼 달이 왜 유정한 벗이야? 내가 지금 서울에 있을 때도 달이 내 옆에 있었는데 함경도로 유배를 왔는데도 지금 명월이 쫓아왔잖아. 그치? 그래서 천리를 멀다 안 여기고, 이 천리는 아까 거리감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 함경도까지의 거리감 멀다 아녀 여겨서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이래서 여기 부분에서 의인화, 그치?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죠. 누구를? 명월을. 그 다음에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연. 여기서 매화 중요합니다. 지수절개의 상징. 명월도, 그치? 명월도 뭔가 어떤 신의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설월은 부정적 현실, 그치? 추워.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구나. 그래서 매화의 향기는 충성심을 나타낸다. 어즈버 호접이,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광해군 이 왕님께서 내 충성심을 아시면 되게 마음이 안 좋으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몰라주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시조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우고. 정리를 해보고, 이 시조는 연시조죠. 연시조 6수짜리 연시조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배를 가서 쓴 유배시조, 그지? 유배 문학이에요. 그래서 유배문학에는 보통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들이 무엇이 나타나는가? 아까 뭐였었지? 뭐 소나무, 솔 뭐 이런 거 나왔었고, 또 매화 이런 거 나왔었지. 그치? 그리고 명월도 신의 상징으로서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뭐 부정적인 어떤 현실을 나타내는 말들, 아까 뭐 부근이라든지, 뭐 부근이 뭐였지? 도끼, 그치? 그리고 어떤 설월, 그리고 아까 비도 왔지. 비, 새우,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됐고, 요런 애들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아까 뭐 서리법이라든지 영탄법이라든지, 그치? 영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됐고요. 그리고 뭐 의인법 이런 거 사용됐죠. 의인법. 그리고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는데, 자연물, 제비와 나를 대조하기도 하고, 제비와 나의 처지를 비슷한 처지, 그지? 동병상련의 처지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또 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였죠? 효제, 충신이라는 유교적 가치였죠. 그래서 이 유교적 가치를 통해서 자연물을 사용해서 유교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나 매화나 명월 같은 이런 자연물을 활용해서 유교적 가치,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또 계절에 대한 시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제비는 보통 봄에 나오죠. 매화, 겨울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단가육장은 이 어떤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유배를 왔는데 이 유배지에서도 나는 당당하다. 그치? 그렇지만 유배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리고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요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